자, 두 번째 실험 세팅. 이것도 어떻게 뭐 동기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 나는. 그래, 원시적으로 할게요. 나 원시이니까 어차피. 자, 봐. 달걀을 낙하하는 실험을 하는데 달걀이 두 개가 똑같은 달걀은 실은 있을 수가 없지만 가상은 그냥 같은 달걀. 동일한 달걀로 실험할 수도 없어요. 떨구면 떨어져 깨지기 때문에. 동일한 달걀이라고 가정합시다. 질량이. 얘를 같은 높이에서 떨궈. 같은 높이. 보통 이렇게 다 기호로 준다. 친절하게 숫자 안 줘. 같은 높이 H에서 떨궈. 이렇게 같은 높이에서 떨굴 때 왼쪽은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다 떨구고 오른쪽은 방석 같은 걸 깔아. 야, 어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 나냐? 아, 배고파 뒤지겠네. 아, 야, 이거 졸라 맛있는 냄새 나. 아, 나 좀 살려줘, 이 새끼야. 나 지금 아침 먹고 지금까지 굶었어. 방석. 저녁 많이 드세요. 그래. 자, 방석에 떨고 콘크리트에 떨굴 때랑 방석에 떨굴 때랑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볼게. 떨구잖아? 떨구면 핵심 조건이 이거지. 같은 질량이면서 같은 높이. 반드시 이 두 조건이 있어야 돼. 같은 질량이면서 같은 높이에서 떨구면 대답하는데? 뭐 이제는 뭐 수업 시간에 학생이 대답 안 하고 뭐 시계가 핸드폰이 막 그때 뭐라고 했더니 시리가 대답하던데 막 네 이러면서 뜬금없이. 자, 둘의 충격량이 같다. 이게 이제 주문처럼 딱 잡혀있는 내용이란 말이지. 같은 질량 같은 높이에서 떨구면 둘의 충격량이 같다. 이게 납득이 돼서? 같은 질량 같은 높이에서 떨구면 둘의 충격량이 같다. 이게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져? 그냥 병모가 그러니까 아이 그런가 보다. 병모가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뭐죠? 내가 한승이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이 한승이 여자인가 보다 이러네? 내가 말하면 다 믿어? 아 미안해. 자, 해볼게. 숫자로 보여줄 거야. 숫자. 얘를 이제 숫자로 보여줄 건데 얘를 1kg이라고 합시다. 얘도 똑같이 1kg. 이해를 위해서 숫자 집어넣는 거야. 다음 여기가 5m면 혹시 무슨 일 벌어지는지 아나? 이거 전 시간에 연락이 하던 거죠. 높이가 5m에서 떨구면 몇 초 걸려? 그렇지. 1초. 높이가 20m에서 떨구면 몇 초 걸려? 2초. 기억나? 우리가 전 시간에 자유낙하에 대해서 공부했거든. 자유낙하.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자유낙하하면 요렇게 올라가는 거 알아? 초당 10씩 증가하지? 1초 떨어지면 몇 미터 퍼 세크? 10m 퍼 세크. 2초 떨어지면 몇 미터 퍼 세크? 20m 퍼 세크. 요런 식으로 가는 게 그 자유낙하 아니야? 맞지? 그럼 1초 동안 떨어진 거리는 이 그래프에서 이 빨간색 면적이 1초 동안 이동한 거리야. 맞지? 그럼 면적 구해봐. 10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때리면 5m. 즉 높이가 5m라고 하는 거는 1초 동안 낙하했을 때 그 이동 거리가 됐다고. 그럼 하나 더 해볼까? 여기까지 파란색 2초 동안의 면적을 만약에 구한다고 치면 이렇게 보니까 면적 구해볼까? 몇 미터? 20m. 그래서 20m 떨어질 때는 2초 걸린다 그 얘기야. 기억나? 했던 거 같아? 했던 거 같아야 되는데 여기가 5m라고 쳐. 그럼 둘이 떨어질 때 몇 초 걸린다? 5m면 낙하 시간이 1초 걸린다. 그럼 낙하에서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가 몇 나와?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 1초 떨어졌으니까 10m per 세크. 그럼 얘도 역시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가 몇 나와? 10m per 세크겠지? 야, 이 숫자는 그냥 그 공기 저항이 없으면 다 똑같은 거야. 뭐 깃털이 됐든 볼링공이 됐든 뚱땡이가 됐든 훌쭉이가 됐든 떨어질 때 5m에서 떨어지면 1초 동안 낙하하고 10으로 떨어지는 거는 그 중력 앞에서 평등한 수치인 거지 저건? 알고 있어요? 질량에 상관없이. 이게 지금 내가 적어준 거 있잖아. 야, 요거 왜?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충돌 직전 속도지. 충돌 직전. 그럼 충돌하고 나면 몇으로 바뀌어? 충돌하면 V가 몇 대? 충돌하면 0이지 제로지. 스탑하겠지. 얘도 스탑하면 0m/s겠지. 그럼 요렇게만 봐도 이제 이 문장이 이해가 되나? 불의 충격량이 같다. 떨어지기 직전에 속도가 둘이 똑같지. 그 떨어지기 직전에 운동량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 처음에 운동량이 있는 상태 똑같고 둘 다 마지막이 제로지? 그러니까 운동량의 차이가 뭔데? 충격량. 그러니까 보존되는 거야. 혹시 모를 거면 다시 한번 적어줄게. 자, V가 10이면 운동량 P는 10kg/s일 거야. 괜찮아 이거? 오른쪽도 마찬가지지? 운동량 P는 10kg/s일 거 아니야. 이게 나중 운동량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 이게 0이고 얘도 0 아니야?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지? 둘이 충격 똑같다고. 이해 갔어? 그래서 같은 질량 같은 높이면 이게 성립한다. 아, 이 새끼 배고프게 하고 사람 갑자기 위산이 확 역류하네. 아, 괴로워. 엄마. 졸라 뜬금없어. 엄마. 이제 이해 갔음? 같은 질량, 같은 높이에서 떨구면 둘의 충격량이 같다. 왜? 충돌 직전에 속도가 똑같지? 그럼 충돌 직전에 운동량도 똑같겠지? 질량 다르면 안 돼. 얘가 만약에 질량 2m이면 운동량 얘가 2배잖아. 이때 성립 안 해. 이게 꼭 들어가요. 같은 질량, 같은 높이. 그렇게 되면 둘의 충격량이 같다. 자, 이 충격량 같은 걸 그래프로 그리면 자리가 없네요. 이거 어차피 이건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그림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줄 건데 X축은 시간축이고요. Y축은 힘축이에요.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아, 이 그림이 안 그려주냐? 자, 이게 왼쪽 그림이야.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자, X축이 시간, Y축이 힘 보여? 그럼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지? 둘의 곱이잖아. 면적은 힘 곱하기 시간이 되고 이퀄 뭐가 된다? 충격량. 근데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는 충격량이 같다고 그랬어? 다르다고 그랬어? 왼쪽이랑 오른쪽은 같다고 그랬지.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S1, S2 이게 면적이라고 치면 이 S1과 S2는 어떤 상태라고? 같은 상태라고. 맞지? 그럼 둘의 차이점은 뭐냐? 여기에 떨어지면은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보면 여기는 깨져. 콘크리트에다가 달걀 떨구면 깨지는데 방석에서는 안 깨진다고. 그 안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방석에서 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충돌 시간이. 충돌 시간이 느니까 이 힘을 끄집어 내린 거 보여? 이 끝에 힘을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메모해놔. 요 끝에 힘 있지 요거.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최대 충격력이라는 표현 써. 최대 충격력. 이 최대 충격력이 감소하니까 계란이 안 깨지는 거야. 최대 충격력이 깨지니까. 줄어드니까. 괜찮아? 최대 충격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깨질 계란도 안 깨진다고. 이 충돌 과정에서 충격량은 안 변해. 충격량은 안 변하는데 충격력만 변한다고. 이 한 글자 차로 오답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 객관식 보기 풀 때. 충격량은 똑같아. 얘나 충격량은 똑같다고. 하지만 충격력이 줄어든 거야. 이 충격력을 뭐라고 한다고? 최대 충격력이라고 한다고. 너네 문제 풀다 보면 이런 표현도 나와. 이런 표현.
평균 충격력이 감소한다 이런 표현 나오거든. 평균 충격력이 감소하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근데 엄밀히 말하면 표현 자리가 달라. 자, 요게 지금 최대 충격력이었지. 평균 충격력은 뭔지 알아? 이 계속 변하고 있는 힘의 평균값이야. 그럼 여기서 평균값이 어딜까? 평균 충격력은 컬러를 조금 바꿀게. 너네 안 바꿔도 돼. 나는 이해하기 쉽게. 평균 충격력. 이 평균 충격력은 어디냐면 이 그래프의 중간값이야. 여기. 평균 중간값.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것도 역시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였다. 그 힘을 최대 충격력이 줄었다고 해도 되고 평균 충격력이 줄었다고 해도 돼. 알겠니? 보기에서 뭐가 나오든 맞다라고 하면 돼. 엄밀히 말하면 야 설마 여기를 보고서 평균 충격력이 줄었다 그러는 사람은 없지? 이건 지금 최대 충격력이야. 평균은 여기야. 평균 충격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깨질 계단도 안 깨진다. 괜찮았냐?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어려운 거 할게요. 여기는 실은 뭐 학교에서도 이 정도 설명해 줄 거야. 학교에서도. 근데 이제 너네 줄 세우는 걸 봐야지. 어디서 줄이 서지나? 지금 첫 번째 경우가 뭐로 봤냐면 여기 우리가 첫 번째 경우로 본 게 같은 질량이면서 같은 높이 실험 봤지? 방금 본 게 이거지? 이거를 조금씩 변형하면 너네를 괴롭게 할 수가 있어. 자, 두 번째 볼게. 다른 질량 같은 높이 간다. 다른 질량 같은 높이 실험. 여기서 무슨 차이가 생기는지 봐야 돼. 자, 하나는 여기가 2m이야. 2m. 하나는 여기가 m이야. 하나는 m인데 높이가 h라고 그러죠. h. 요렇게 실험하면 둘의 차이점이 생긴다고. 자, 먼저 볼까? 쭉 넘기자. 뭐부터 해볼까? 첫 번째 중력 한번 바꿔볼게요. 중력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같아? 중력은 왼쪽이 크지? 왜? 아까 중력 어떻게 정의했어?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9.8로 정의하지 않았어? 질량이 2배 됐기 때문에 중력이 2배야. 알겠지? 얘가 EF라고, 얘가 F면 이해감? 중력. 그러면 그 충돌 속도, 마지막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 그 왼쪽이 속도가 빨라 오른쪽이 빨라? 낙하 속도는 왼쪽이 빨라 오른쪽이 빨라? 그렇지, 같다지? 같다. 내가 말했잖아. 63빌딩에서 떨어지면 홀쭉이든 뚱땡이든 병모든 환승이든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알겠지? 공기저항 없을 때. 공기저항 없을 때. 오케이? 충돌 속도는 얘도 V면 얘도 V로 같을 것이다. 그래서 자, 그럼 운동량 비교해봐. 운동량 왼쪽은 몇이야? EMV고 오른쪽은 MV니까 왼쪽이 운동량 큰 거 맞아? 그거 돼? 그럼 충격량이 어때? 달라지지. 왜냐면 운동량 EMV에서 제로되고 MV에서 제로되는 이 차이값이 충격량 아니야? 맞죠? 그 충격량도 이번에는 왼쪽이 큰 게 된다고. 어때요? 아까 첫 번째 케이스랑 차이점 보여? 요거 M이 EM으로 바뀐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차이점이 생기는 거 꼭 기억하자. 요렇게 되면은 그래프에서도 차이가 생겨. 아이. EM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그다음에 M에 해당하는 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이게 이제 1번 공, 2번 공 해가지고 이게 S1, S2라고 했을 때 S1, S2가 같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여기서 안 된다고. 충격량이 다르잖아.
충격량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S1이 큰 경우가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너네 문제, 시험으로 출제하잖아? 하도 이게 같은 질량,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만 풀다 보니까 시중 문제집 풀어도 다 죄다 그래. 같은 질량,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 가지고 자꾸 출제한단 말이야. 그게 너무 습관화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아예 문제도 안 읽고 그래프 주고서 보기 1번 S1과 S2의 면적 같다. 그럼 그걸 동그라미 치고 있다니까? 왜? 맨날 그것만 보니까. 질량값이 바뀌면 성립 안 한다고 이거. 알겠어요? 당연히 줄 세우는 시험에서는 이걸 내겠지. 1번 첫 번째 케이스보다 이걸 내겠죠. 자리가 없어서 일단 옮겨놓게. 자, 그럼 3번 케이스 볼게. 같은 질량 같은 높이. 같은 질량이면서 같은 높이인데 여기다가 페이크로 플러스 알파를 준다.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한 물체가 튕겨 올라감? 말이 좀 이상하나? 튕겨 올라갔다. 아까는 지금까지 계속 본 경우는 뭐야? 자, 여기서 출발해. 출발. 아! 철퍽 끝이지. 근데 이번에 볼 건 뭐냐면 아! 철퍽 이거야. 한 놈은 바닥에 부딪혔다 멈췄고 한 놈은 튀겨 올라갔어. 이 경우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다고. 한 놈이 튀겨 올라오고. 이 그림을 또 그려봐야지. 이거 또 그래요? 또 그래요? 높이 H. 높이 H고요. 물체가 두 개가 있는데 둘이 같은 질량이야. 얘도 M, 얘도 M. 근데 하나는 떨어졌는데 딱 붙었어. 얘는 붙었어. 근데 얘는 떨어졌는데 튕겨 올랐어. 어떻게 그래야 돼요? 띠용. 아씨. 못 그리겠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튕겨 올라갔다고. 요 경우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 숫자 집어넣으면서 보여줄 테니까 봐봐. 얘가 1kg. 얘도 1kg. 그 마지막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 마지막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가 8m/s. 그리고 얘는 스탑한 거야. 멈춘 거야. 그럼 오른쪽 그림도 역시 무조건 떨어지기 직전에는 8m/s로 똑같겠지? 같은 질량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자, 근데 튀겨 올라간 게 이제 2m/s로 튀긴 거야. 이렇게. 야, 똑같이 왼쪽 표 한번 그려보자. 중력 비교하래. 중력 비교하면 둘이 어떤 상태? 질량이 같으니까 같겠지? 그럼 속도, 충돌 속도도 어때요? 충돌하기 직전의 속도. 왼쪽이랑 오른쪽이 같겠지? 충돌 속도도? 얘가 8m/s니까 얘도 8m/s잖아. 같은 속도. 운동량 계산해보자. 충돌 직전의 운동량은 이거 다 적어줘야지. 8m/s로 똑같고 중력은 10N일 거고 중력가속도 10 곱한 거야 그냥 1kg에다가 중력가속도 10 운동량은 둘 곱한 거 8kg/s 오른쪽도 8kg/s 근데 충격량을 봐봐. 그럼 둘이 운동량 부딪히기 직전에 운동량 똑같으니까 충격량도 똑같나? 아니야. 얘는 지금 충격량 몇이야? 8에서 제로 됐잖아. 8은 안 된다니까. 마이너스 8이지 마. 마이너스 8N/s. 괜찮아? 근데 오른쪽 봐봐 얘. 8로 출발해갖고 반대로 2로 튀겼지. 그럼 나중에랑 처음을 빼야 되는데 얘 부호를 잘 봐봐. 지금 밑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잡지 않았어? 밑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잡고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얘 빼면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콜이 아니라고 지금 이게. 이렇게 해갖고 마이너스 10N/s 이렇게 된다고. 이걸 아까 적어줬더니 용산고에서 뭐라고 하냐? 이러면 마이너스 10이 더 큰 게 아니고 마이너스 8이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러더라고. 마이너스는 바로
방향이야. 그렇지? 방향. 요 경우 주의하시면 되고 이때도 그래프가 S1, S2 그래프 또 그래야 할 거야. 자, 요게 S1 그래프, 이게 S2 그래프라고 치면 S1이랑 S2가 같다고 하면 되냐 이때? 안 되지. 충격력이 지금 오른쪽이 크기 때문에 S2가 더 큰 상태가 된다고. 치게 올라간 게. 그래서 이 그래프 나왔을 때 무조건 둘이 같다라고 하면 안 돼. 상황에 따라 달라. 알겠죠? 그래서 2번 케이스가 3번 케이스가 나오면 조심하자. 이번에 시험에 이게 나오길 바라자. 이런 거나 이런 게 나와야지 너네가 맞춰. 다른 애들이. 정리됐고요. 여기다 필기 다 해놨죠?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 요거 그래프 해석하는 게 이제 출제되는데 시간에 따른 운동량 그래프거든? 내가 퀴즈를 낼 테니까 몇 개만 맞춰봐. 1번. 왼쪽에. 120쪽이지? 맞아. 첫 번째 퀴즈 내볼게요. 자, 이 그래프에서 숫자 넣는다. 이게 1초. 얘가 2초. 1초일 때 운동량이 20kg/m고 2초일 때는 30kg/m라고 지금 가정하게 숫자 집어넣어서 답을 구해봐. 1번. 자, 2초 동안에 충격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이 그래프를 딱 주고서 2초 동안에 충격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거든. 몇인지 걷다 한번 적어봐. 내가. 시작 운동량이 몇인지. 이게 일로 가야 되는데. 오, 왜 쥐가 쫓아? 이게 여기 지점인데. 얘가 여기 지점이야. 이 초 동안의 충격량은 이제 머릿속에서 충격량이 뭐였더라. 힘 곱하기 시간이었는데 힘이 없네. 시간은 있는데 힘이 없네. 그러고 있니? 그래서? 그거 같긴 한데. 자, 답을 쓱 들어가야지. 안 적고 있네. 안 적고 그냥. 원래? 웃었어. 아는 거야? 뭐야, 왜 안 적었어? 뭐야, 왜 안. 안 적은 거야? 야, 이거 싫어? 물음표만 4개 적어놨어. 야, 너 웬일이야? 쌤, 10. 딱 2명 맞췄어, 2명. 딱 2명. 정답은 10이야. 충격량의 의미가 내가 2개를 알려줬거든.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자, 1번 힘 곱하기 시간. 이걸 또 한글로 적어주고 있네. 너무 친절한데. 2번 운동량의 변화량. 이게 충격량 아니었어? 지금 여기 힘이랑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에 있지만 힘이 없잖아. 뭘 봐야 돼? 운동량의 변화량을 봐야 돼. 근데 운동량 변화량이 딱 있네. 그치? 처음 운동량이 몇이었어? 20. 나중 운동량이 몇이야? 30.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라고. 이거를 한 번만 보면 풀 수 있는데 안 보면은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응? 응용 아니야? 응용 아니 경험이야 경험. 10뉴턴 세크. 물체의 질량이 2kg이었대 만약에. 이거 여기다 적어. 물체의 질량이 2kg일 때. 2kg일 때
0초와 2초의 속도를 구하래. 이게 두 번째 문제야. 이 그래프를 주고서 물체의 질량이 2kg일 때 0초일 때와 2초일 때의 속도를 구하래.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어차피 응용이라는 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 모르는 건 죄악이다. 했어? 정답 공개해도 돼? 지금 이게 Y축이 운동량이잖아.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지? 이거 맞아? 따라서 이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그 값이 속도야. 그럼 얘가 2kg이니까 얘를 2로 나눠주면 15m/s. 얘도 2로 나눠주면 10m/s.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0초일 때가 10m/s고 2초일 때가 20m/s 이렇게 나온다고. 15m/s 이렇게 나온다고. 따라서 3번 문제를 풀 수 있어.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물어볼 수 있거든.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물어봤어. 그럼 내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 어떻게 구하라고 했지? 뭘 구해라? 면적 구해라. 그죠? 2초 동안에 이 그래프 면적 구하면 되겠지? 2초 동안에 이 그래프 면적 그거 구해지냐? 그러면 이거 사다리 꼴이 돼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해하고 있나요? 그리고 중간값 따면 직사각형 된다고 그랬다. 중간값 따면 그럼 10과 15의 중간값이면 이걸 또 몰라. 10과 15의 중간값 12.5. 그럼 12.5로 2초 동안 갔으니까 25. 괜찮죠? 그 정도 25야. 25m. 이건 그래프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 면적 구하면 된다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 그래프의 면적 구하면 3번 하시면 자, 만약에 맞아 4번 2초 동안에 평균 힘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 이 그래프를 두고서 2초 동안에 평균 힘을 구하세요. 평균 힘을 구하려면 우리가 뭐부터 알아야 될까? 충격량부터 알아야겠지? 충격량을 구해야겠죠? 해봐. 힌트 안 줄게. 해봐. 힌트 따위 없다. 직접 해봐라. 여기다 내 책상에다가 이걸 본인이 직접 구해야 할 텐데 내가 구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구할 수 있어야지 내게 될 텐데
왜 저러냐? 오. 누구 아예 감정이야? 오. 와가 했냐? 근데 아까 오 하지 않았냐? 근데 아 적고 있어. 아 계산 좀. 오. 야, 수학이든 물리든 그 뭐 응용 문제라고 하잖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응용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 경험한 걸 얼만큼 풀어낼 수 있냐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난 기대 안 한다. 기대 안 해. 진짜 응용 문제라고 하는 거의 본질을 내가 알려줬다니까. 경험이라니까 경험. 지금이라도 이 경험치를 쌓고 안 틀리면 돼 다음에. 알겠지? 내가 지금 맞췄다 못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봐. 2초 동안 평균 힘을 구하려면 2초 동안의 충격량을 구해야 돼. 그게 10이야 10. 이 운동량이 변화량 10. 그럼 10이라는 충격력을 10N을 힘 곱하기 시간, 이게 이제 평균 힘이지. 힘 곱하기 시간을 해갖고 10이라는 거거든. 근데 시간이 몇 초였어? 2초잖아. 그럼 2초에다가 평균이 몇을 곱해야 10 나와? 5. 그래서 정답이 5야. 이 그래프 해석 반드시 숙지하자. 어? 나와. 기출문제 봐봐. 매번 나와 이 그래프. 응? 특히 이 운동량 Y축 봐봐. 이 운동량에서 킬로그램만 지우면 속도 그래프로 바뀌지? 그럼 면적 구했을 때 이동거리 알 수 있다고. 알겠냐? 나온다 이거. 이동거리 할 줄 알아야 돼. 기본이야 기본. 응?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 숙지하시면 되고요. 다음 마지막 요거. 각종 예들을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이 예를 그냥 막 정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유형별로 정리를 해야 돼. 유형별 정리. 그 뒤에 이제 빈칸 있을 거예요. 이게 좀 뭉쳤네. 유형별 정리에 앞서서 내가 다 못 외우니까 좀 보면서 할게. 얘가 너무 많아서 다 못 외워. 얘를 내가 다 못. 아이씨 멈춰. 왜 멈춰? 얘도 멈춰. 얘도 멈춰. 켰어. 자, 첫 번째 경우 ABC로 할게. ABC. A, B, C 세 가지 경우를 볼 건데 첫 번째 경우가 시간이 일정할 때 힘을 증가시키면 충격량이 늘어. 충격량 증가하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이거에 대한 예를 살펴볼 거고, 다음 힘이 일정할 때 그 힘을 시간을 오랫동안 줘. 시간을 증가시켜. 그러면 역시 충격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이 충격량은 그대로야. 충격량이 일정한데 시간을 증가시켜서 평균 힘을 줄여. 자, 이거 독해 실력 좀 보자. A, B, C 중에서 우리가 배운 게 있거든. 우리가 배운 경우가 A 배운 거야, B 배운 거야, C 배운 거야? C 배운 거 알아? 우리가 배운 케이스는 C야. 맞지? 충격량이 일정할 때 아까 동일한 충돌을 했잖아. 볏짚에 부딪힐 때, 콘크리트 부딪힐 때. 대신 시간을 늘렸더니 평균 힘이 줄어들면서 내가 안전해졌지. 이건 지금까지 했으니까 C는 안 할게. 이미 내가 설명 끝났어. 근데 A랑 B를 해야 돼. 그러니까 힘을 증가시키거나 그 힘을 가하는 시간을 늘려서 충격량을 증가시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결과는 똑같거든. 자, 충격량을 증가시키면 아까 충격량이 증가하면 뭐가 바뀐다고 그랬지? 운동량, 변화량이 많이 바뀐다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질량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야? 속도. 충격량이 커져서 속도가 빨라져. 속도가 빨라지면 이게 사거리 증가랑 연결되거든. 이거 봐봐. 너 뉴턴을 대표해봐서 알 거야. 자, 여기서 이 공을 던져. 공을 던지는데 1번은 10m/s로 던지고 2번은 20m/s로 던지고 3번은 30m/s로 던지면 어떤 차이 생기는지 알아? 10으로 딸고 올 때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간다면 20일 때는 더 멀리 갈 수 있고 30일 때는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냐? 즉 딱 출발할 때의 속도에 의해서 사거리가 결정나잖아. 안 그래? 만약에 이게 독침이라고 쳐봐. 독침. 자, 독침 볼게. 이렇게 생겼어. 대롱. 원주민들이 쏘는 독침. 원주민은 중국에서 원주민 잠깐 얼굴 좀 보고 갈게요. 이건 또 보고 가야 돼서 여기 보면은 그 우리반에 어떤 애가 있거든. 여기 원주민이 독침 무슨 잘 보면 누구랑 저랑 닮은 애가 하나 있어. 네. 독침 싫어. 알겠죠? 왜?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 무슨 느낌이야? 뭐라는 거야? 나 닮았다고 이게? 그래. 그래. 병무라고 적었겠지? 야 진짜 도니까 나 닮은 거 같다. 난가? 자, 이 독침 가지고 실험하는 건데 어떤 실험하냐? 이게 첫 번째는 이거야. 힘을 증가시킨다. 독침을 여기다 딱 놔. 가운데다 딱 놔. 가운데다 놓고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를 어떻게 하냐? 1번 케이스는 이렇게 부는 거야. 후! 이렇게. 알겠지? 1번. 2번 케이스는 이렇게 부는 거야. 차이점 보여? 2번은 강하게 불었고 1번은 약하게 불었지. 맞냐? 얘가 이 부는 세기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힘을 받는 시간이 되거든. 요 거리. 이 관의 길이가 힘을 받는 시간이 되는데 둘의 시간이 똑같아. 둘이 시간이 똑같은데 얘는 강하게 불었고 얘는 약하게 불었지. 그럼 얘가 힘이 세니까 충격량이 크다고. 충격량이 크면 탈출하기 직전의 속도가 빨라지겠지. 그럼 탈출하기 직전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사거리가 멀어진다고. 이해가 돼? 원주민들 독침 쏠 때. 근데 그래서 이걸로 사거리를 조절해. 여기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불고 좀 멀리 있다 그러면 그리고 더 멀리 있다 그러면 가야지. 더 멀리 가야지. 여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부는 세기를 조절해갖고 사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다고. 괜찮아? 요거.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 어떻게 하냐? 정말 멀리 있는 애를 내가 맞추고 싶어. 내가 불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침을 앞에다가 놓고 쏴. 그러면 어차피 내가 불 수 있는 힘은 한정돼 있잖아. 내가 폐활량은 한정돼 있잖아. 대신 그 힘을 받는 시간을 늘리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힘을 받는 시간을 늘리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최대 파워로 바람을 불었을 때 1번 경우보다 2번 경우가 훨씬 사거리가 멀어진다고. 알겠니? 그래서 원주민들이 아니고 우리 병모가 이렇게 긴 걸 들고서 쏜다 이거야. 알겠니?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멀리 있는 걸 맞추기 위해서. 알겠어요? 왜 갑자기 저기 내가 됐지? 나 아닌데. 오케이? 나는 지금 독침으로만 보여주는데 이거를 다른 예로 지금 더 보여줄 거야. 다른 예. 1번 힘을 증가시키는 경우. 구기 종목 중에서 뭐 야구랑 골프 얘기할게. 야구랑 골프. 이게 뭐가 되지? 야구 또는 야구 또는 골프 얘기야. 힘을 증가시키는 거는 가장 쉬운 게 강하게 휘두른다 그러면 이거야. 강하게 휘두른다. 이 배트 또는 골프채를 강하게 휘두른다. 또는 다른 표현이 뭐가 있냐면 빠르게 휘두른다.
이런 표현. 강하게 휘두른다, 빠르게 휘두른다 이런 거. 또는 뭐 힘껏 휘두른다? 이런 표현 나오면 이게 결국은 그냥 세게 친다는 건데 세게 친다는 표현을 좀 문제별로 다르게 해. 알겠어요? 괜찮아? 에이 쉽다 안 적어도 되겠다 싶지? 자 내가 마탱이 보내줄게. 똑같이 야구랑 골프인데 휘두를 때 강하게 휘두르는 게 아니고 충분히 휘두른다. 이건 오히려 B야. 시간을 늘리는 거야. 충분히 휘두른다. 이거 뭐냐면 휘두를 때 이렇게 휘두르는 게 끝이 아니고 충분히 휘두르라고. 그럼 접촉하는 시간을 늘릴 거 아니야. 이해돼? 충분히 휘두른다는 건 시간을 증가시키는 거야. 또 뭐 있냐? 미치는 거지. 크게 휘두른다. 이건 시간 늘리는 거야. 크게 휘두른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정리 똑바로 안 해놓고 시험장에서 보면 이게 어버버 하고 있다니까?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다음 중 그 예를 쭉 주고서 뭐가 원리가 다른 거 하나 고르시오. 그럼 아까 같은 경우 운동과정 쭉 주고서 그 중에서 정지과상 하나 집어넣을 수 있었지. 얘도 마찬가지야. A 케이스 쭉 다음에 B 케이스 집어넣을 수 있거든. 구별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 야구 골프 관련돼 갖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헷갈리는. 크게 휘두른다? 이게 뭔 소리지? 빠르게 휘두른다? 뭔 소리지? 이러고 있다고. 힘을 강하게 해주는 거야 이건 다. 얘는 오랫동안 휘두르는 거지. 충분히 휘둘러라, 크게 휘둘러라. 또 뭐 이제 하나 더 있는데. 끝까지 휘둘러라. 야, 내가 지금까지 기출문제 싹 다 모아갖고 한 군데다 정리해놓은 거야 이거 보기. 나와. 나오는 이 표현들이 다 나오는 표현이라고. 헷갈릴 만한 거 싹 다 모아놓은 거란 말이야 지금. 구별해. 알겠죠? 끝까지 휘두른다. 이것도 야구 칠 때 야구를 이렇게 다 찍는 거야. 다시 안 보여. 너 순간 나 찍었지. 크게 휘두른다, 끝까지 휘두른다, 충분히 휘두른다는 그 힘을 가한 시간을 늘리는 거잖아. 시간을 늘려서 그 사거리가 멀어지게끔 해는 거다. 이게 야구, 골프뿐만 아니라 볼링도 성립하는 거예요. 짧게 친다랑 길게 친다랑 그치? 짧게 치는 건 시간을 줄이는 거지. 길게 치는 거는 그러면 이 시간을 늘리는 거고. 오케이? 요거. 됐죠? 다음. 포탄이 나오는데 작은 포탄을 발사하는 거랑 큰 포탄을 발사한대. 무슨 차이일까? 포탄의 크기. 포탄의 크기는 그 포탄에 들어있는 화약의 양이지. 그 화약의 양이 많을수록 터질 때 그 힘이 셀 거 아니야. 또 멀리 날아간다고. 오케이? 그래서 포탄의 크기는 힘에 관련된 얘기야. 그렇지. 그래. 난리 났어. 포탄의 크기. 근데 포신의 길이라고 하면 B에 관련된 거야. 포신의 길. 포신이 뭔지 아냐? 그 포 쏠 때 이 포의 길이 있잖아. 너네 탱크 보면은 좀 되게 좀 비효율적으로 생기지 않았냐? 탱크 어떻게 생겼어? 그냥 뭐 굴렁하고 굴렁서 있고 이렇게 대가리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사거리 돌리는 거야. 이래야지만 여기서 화약이 터지고 그 화약이 터지는 힘을 오랫동안 받는다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지. 알겠니? 탱크 전술 알아? 탱크를? 나도 탱크는 안 타봐서 모르는데 탱크의 가장 큰 그 핵심적인 전술은 돌격인가? 닥치고 돌격? 닥치고 돌격하면 제일 먼저 죽어. 요즘에 그 폭탄 같은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붙이면 그 안에서 그냥 도망도 못 가고 죽는 거지. 얘네 가장 핵심 그 전술은 은닉? 숨겨야 돼. 탱크를 안 보여줘 적한테. 안 보여주고 다 덮어. 이렇게 위장포로 다 덮어놔.
그리고 딱 조준하고 있다가 한 번에 한 8대에서 뭐 10대는 당이지. 걔네가 한꺼번에 쏴야 돼. 신호를 주면. 준비해 빵 하면 한꺼번에 빵 쏘고 바로 튀어. 그게 전술이야. 왜냐면 빵 쏘고서 거기서 계속 대기 타고 있으면 항공이 막. 항공이 와갖고 이제 포탄 확 떨고 가면 작살난단 말이지. 제세게 튀어야 돼. 얘네 탱크 전술. 나도 의외였어 이거 알고. 탱크는 당연히 닥치고 돌고 가야 막. 거기서 막 밀면서 가야 될 거 같잖아. 아니야. 이 멀리 사거리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 얘. 사거리 가지고. 그래서 멀리서 뽕 쏘고서 툭 낀 다음에 또 옆에 숨어 있다가 또 뽕 쏘고 튀고 이런 식으로 싸운다고 하더라고. 뭐 얘기하다가 싶어. 포탄의 크기랑 포신의 길이 이 차이야. 똑같은 말이 총알의 크기랑 총신의 길이도 돼. 권총 요만하지. 화약이 터져갖고 나갈 수 있는 길이가 요만하잖아. 소총은 이렇게 쏘지 않냐? 훨씬 더 길지? 누가 사거리가 길어? 당연히 소총이 긴 거야. 너네가 군대 가서 쏠 거. 너네 군대 가면 권총은 안 쏴. 근데 소총은 쏴. 기관총은 나 모르겠다. 권총은 안 쏘고 소총을 쏘는데 소총을 쓰는 이유가 누가 전쟁할 때 권총 쏘냐. 권총은 사거리가 너무 짧아갖고 이 정도 돼야 맞추는데 이것도 맞추려고 그러면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이럴걸? 안 보이고 쏴야 될 거 아니야. 숨어서. 안 보이고 쏴야지 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응? 안 보이고 멀리서 쏘기 위해서 다 소총 가르친다고. 나는 우리나라 자부심 가져도 된다니까. 그 총기 허용이 안 된 나라 중에서 성인 남성의 80% 이상이 총 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아무도 총기를 갖고 있지 않은데 대한민국 남성의 80% 이상이 조준 사격할 수 있다고. 250m 있는 표적을. 슬픈 거 아니야? 미국도 안 돼. 미국도 안 돼. 미국도 소총이 이렇게 퍼져 있지 않거든. 끼끼가 권총 줬는데 소총을 250m에서 조준 사격할 수 있어. 우리나라밖에 없어. 하나 더 있다. 북한도 된다. 여튼 나름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요즘 시대 옛날에 막 칼 쓰고 창 쏘고 할 때는 여자들이 전투력이 없었어. 맞잖아. 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칼도 못 휘두르고 하는데 총은 또 얘기가 다르거든. 방아쇠만 당기면 이제 되기 때문에 사격술 수준에서는 교육을 해놓으면 참 그 전시에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걔는 다 사격 교육 시키잖아. 야, 군대에 이렇게 2년 동안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 가봤자 할 게 그거밖에 없어. 5주 훈련 받으면 끝이야. 진짜 나 군인이다 싶은 건 5주야. 열심히 총도 쏘고 막 땅바닥도 기어보고 막 하면서 내 몸을 살리고 적을 죽이고 막 이런 능력을 배우는 게 5주면 끝나거든. 굳이 그걸 2년 동안 있으면 뭐하냐 그러면 나 알려줘 뭐 하는지. 이거 열심히 관성의 법칙을 배워보게 된다. 아무튼 자 그럼 퀴즈 낼 테니까 맞춰봐. 퀴즈까지 내고 쉬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태권도 선수의 보호대 나왔어. 그럼 ABC 중에 뭐야? 보호대. C. 요거지? 시간 늘려서 평균 줄이고 뭐 기절할 것도 기절 안 하는 거야? 멀리뛰기 선수가 착지할 때 무릎 구부린다. C. 무릎을 구부리는 동안 시간 늘리는 거지. 이게 파쿠르 할 때도 있다며. 파쿠르 알아? 2층 높이에서 뛰어내리고 할 때 걔네들은 이렇게 무릎 구부리는 수준으로 충격이 감소가 안 되니까 뭐해? 구르지? 구르면서 땅이랑 접촉하는 시간 버는 거야. 야구 방망이를 빠르게 휘두른다. 빠르게니까 A지. 힘준 거니까. 다음 포수가 공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는다. C. 시간 버는 거지 이것도. 앞으로 뻗으면서 버는. 다음 자동차 범퍼 얘기 나왔어. C. 다음 에어매트. C. 골프채를 크게 휘둘러라. 크기면 B. 다음에 손을 뒤로 뺀 후 팔을 충분히 휘두르면 볼링공이 멀리 날아간다. 팔을 충분히 휘두르래. B지 B. B. 시간 늘린 거야. 에어백. C. 포신이 늘면 멀리 간다. 포신 B. 골프채를 빠르게 휘둘러라. A. 그 뽁뽁이. 뽁뽁이 뭐지 않냐? C. 선박 충돌 피해 감소용 타이어. 뭔 소린지 아냐 이게? 배를 정박할 때 타이어를 여기다 매달아놔. 그래야지 여기 부둣가에 부딪힐 때 이 콘크리트에 배가 손상이 안 돼. 이게 무슨 경우야? C지 C. 다음에 야구 방망이 끝까지 휘둘러라. 끝까지. B. 큰 포탄에 화약 양이 많다. A. 번지 점프의 줄.
번지 점프 중에 시간 늘리는 거지? 아니 설마 형 번지 점프를 이 번지 점프 이거 알잖아. 번지 점프하는데 설마 여기다 동아줄 나는 새끼 없지? 동아줄을 달면 이 시간을 버는 역할을 이 근육이 해야겠지? 발목알이 뚝 빠진다 그냥. 번지 점프 줄 써야 돼. 시간 늘리는 거야. 마지막 헬멧 안쪽에 스펀지. 야 헬멧 안쪽은 부드럽고 좀 탄성 있게 만들어야겠지. 내가 아까 기출 보니까 그 헬멧 안쪽에 딱딱한 재질 낸다고 오답이 있더라. 딱딱하지 뭐 미친 그 내가 깨져요. 부드러운 거 넣어야지 살아요. 알지? 이거 혹시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헬멧은 소모품이야? 그렇다고 오늘 쓰고서 갖다 버리고 새 거 사라는 뜻이 아니고 네가 충격을 받으면 그 안에 있는 그 스펀지가 아니고 특수 물질이 있어. 그게 깨지면서 충격을 없애준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네가 사고가 나면 그게 깨져 있어. 근데 외관으로 봤을 때 멀쩡하거든. 그럼 그거 또 타고 부딪히면 그때 이제 네 골이 그렇게 깨질 차례가 되는 거지. 알겠냐? 응. 일회용이니까 자전거도 마찬가지야. 자전거 헬멧이든 오토바이 헬멧이든 충격을 받아서 한번 충격을 보호해줬다라고 하면은 버리고 새로 사야 돼. 뚱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모르겠어. 이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내가 타지 말라고 해도 너네는 언젠가 또 한 번쯤 탈 거야. 뭐 여행 가서 탈 수도 있고 언제든지 타면 뭐 뿌린다고 턱끈 풀지 마. 턱끈을 풀면 안 쓴 거랑 똑같아. 어차피 이게 부딪혀서 날아갈 때 보호해줘야 되는데 부딪히는 순간 헬멧부터 먼저 날아가. 그 다음에 몸이 날아간단 말이지. 그래서 헬멧 안 쓴 거랑 똑같아요. 반드시 턱끈을 매줘야 된다. 잠깐 쉬다 문풀 할게요. 마지막 쉬는 시간입니다. 질문 요거 갖고 가자.